한국 최초의 과학기술연구기관 한국원자력연구원. 이곳에는 원자로 기술의 집합체인 하나로를 바탕으로 원전기술 연구에서부터 반도체, 수소 전기자동차, 신약 개발, 양자빔을 활용한 보안 검색 기술까지 다양한 연구들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세상을 움직이는 큰 힘, 21세기형 연금술의 산실 한국원자력연구원입니다. 원자력 하면 원자력 발전소를 떠올리기 쉽죠? 하지만 알고 보면 원자력의 활용 분야는 굉장히 다양합니다. 우리에게 전력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잘 알려지지 않은 분야에도 원자력 기술이 활용되고 있는데요. 이 원자력을 원천으로 무궁무진한 과학기술을 연구, 개발하고 있는 한국원자력연구원을 찾았습니다. 한국원자력연구원은 1959년에 세워진 국가 제1호 과학기술연구원입니다. 당시 정부는 6.25 전쟁 이후 부족해진 전기를 확보하고자 석탄 대비 에너지 효율이 높은 원자력 에너지 개발에 집중하게 되고요. 국제원자력기구 가입과 함께 한국원자력연구원을 설립했습니다. 우리나라가 1978년도에 상업용 원자로가 처음 도입됩니다. 그때 100% 외국 기술, 우리나라 하나도 관여한 게 없고 외국 기술로 원자로가 건설됐습니다. 이후 우리 설립 목적에 맞게 자립을 해야 되겠다. 10년여 만에 설계 기술을 개발하는 데 성공합니다. 그래서 1980년대 후반부에는 한국형 고유 모델, 한국 표준형 원자로라는 걸 개발합니다. 그 이후에도 그 모델을 더욱더 안전하고 그리고 성능이 좋게 개선해서 APR 1400이라는 걸 개발하는데 그게 바로 그 UAE에 수출된,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UAE에 수출된 그 모델입니다. 한국원자력연구원은 설립 반세기 만에 세계 최고의 연구원으로 거듭나고 있는데요. 그 중심엔 한국 표준형 원자로 하나로가 있습니다. 1995년부터 순수 국내 기술로 개발, 가동되고 있는 하나로는 핵분열로 생기는 중성자를 이용해서 다양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본부장님, 제가 여기 들어올 때 정말 두꺼운 문을 2개나 통과하고 이렇게 가운도 입고 덧신까지 착용했는데요. 도대체 여기는 어떤 연구를 하는 곳인가요? 예, 이곳은 우리나라 유일의 다목적 연구로인 하나로라는 곳입니다. 여러분이 다 알듯이 우라늄이 핵분열을 하면 에너지가 나오고 2개 내지 3개의 중성자가 나옵니다. 발전용 원자로는 그 에너지를 이용해서 물을 끓이고 그래서 거기서 나오는 수증기로 터빈을 돌려서 전기를 만드는 게 이제 발전용 원자로가 되겠고, 연구용 원자로는 그런 우라늄의 핵분열에서 나오는 2개 내지 3개의 중성자를 다른 물질에 부닥치거나 아니면 다른 물질에 흡수를 시켜서 그 물질의 성질을 알아보거나 이제 새로운 물질을 만드는 과학적인 도구라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셨던 연구들이 다 이 중성자를 이용해서 하는 연구들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중성자에는 도대체 어떤 특징들이 있길래 이렇게 많은 분야에 활용되는 거죠? 예, 모든 물질은 이제 원자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 원자는 우리가 좀 더 깊이 들어가면은 핵이 있고 그 핵 주변을 두는 전자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중성자는 그 핵 속에 양성자하고 같이 있는 이제 입자라고 하겠습니다. 근데 이 중성자는 말 그대로 중성, 전기적으로 중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물질에 굉장히 깊이 들어갈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전자하고 반응을 하지 않고 핵하고 반응을 하기 때문에 어떤 특정 핵마다 그 반응률이 다르고 이제 그런 걸 활용을 해서 무거운 물질 속에 있는 가벼운 물질을 본다든지 아니면은 즉 수소, 핵을 포함하고 있는 그런 물질들의 특성을 잘 보는데 우리가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로 위쪽에선 중성자 물질을 생산하고요. 아래쪽에는 중성자를 이용해 물질의 특성을 파악하고 개발하기 위한 다양한 실험 장치들이 있는데요. 이 모든 것은 전체 제어 장치에 의해 관리, 가동되고 있었습니다. 그럼 이제 직접 내려가서 중성자 실험 장치들을 살펴볼까요? 중성자도 X선처럼 영상을 얻을 수 있습니다. 엑스레이의 원리를 활용한 중성자 영상 장치들은
투시력이 좋은 중성자를 이용해서 물질의 내부를 파악하고 분석합니다. 이는 해결료, 항공기 부품 등의 미세결함을 탐지하고 반도체 실리콘과 자동차 강판 등 부품 개발에 사용됩니다. 또 중성자 영상장치에 수소 발생장치를 결합시킨 수소 연료전지 실증장치는 수소 연료전지 내부를 정확히 들여다볼 수 있어 연료전지 성능 향상과 설계에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중성자는 단백질 분석과 높은 전압의 자기부상 열차 설비에 활용되고요. 최근 친환경 이동수단으로 각광받고 있죠. 수소 연료 자동차가 달리는 데 필요한 물의 양을 파악하는 유일한 도구로 쓰이기도 합니다. 또 우리 몸에 살아있는 세포나 병원균의 생체막을 파괴하지 않고 관찰할 수 있기 때문에 암 영상 진단 및 치료, 신약 개발에도 큰 역할을 하고요. 중성자에 실리콘을 넣으면 품질 좋은 반도체도 만들 수 있다고 하니 팔방미인이 따로 없죠. 그 외에도 하나로에 방사성을 띠지 않는 원소를 넣으면 같은 원소지만 무게가 다른 방사성 동위 원소를 만들 수 있는데요. 하나로는 산업용과 의료용 등 120가지의 방사성 동위 원소를 생산합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방사성 동위 원소는 방사선 차폐 시설인 핫셀에서 원격 로봇파를 이용해 여러 가지 형태로 연구, 개발되고 있습니다. 방사성 동위원소라는 게 어떤 건가요? 방사성 동위원소란 말 그대로 방사선을 내는 원소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물질들은 방사선을 내지 않죠. 그래서 그러한 물질들은 아까 보셨던 하나로에다가 넣은 다음에 거기서 중성자를 쪼이게 되면은 방사선을 내는 방사성 동위원소가 됩니다. 그래서 거기서는 알파레이, 베타레이, 감마레이 뭐 이런 것들이 나오고요. 그런 것을 이용해서 병을 치료하는 데 쓰인다든지 아니면은 병을 진단하는 데 쓰인다든지 아니면은 다리나 교량의 어떤 용접부 그런 데를 검사하는데 이제 그런 데 쓰이는 것이 이제 방사성 동위원소가 되겠습니다. 저도 직접 로봇팔을 다뤄봤는데요. 로봇팔을 잡고 움직이자 80cm 두께로 된 투명한 납유리창 너머에 핫셀 내부 로봇팔이 똑같이 움직였습니다. 실제 사람이 작업하는 속도의 8분의 1 수준이지만 로봇팔을 이용해 고준위 방사성 물질을 다룰 수 있는 핫셀은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원자로에서 조사돼가지고 나온 방사성 동위원소를 이 안에다가 넣고 이 로봇팔을 이용을 해서 우리가 쓰는 형태의 제품으로 조립을 한다든지 그다음에 그걸 작은 모양으로 나눈다든지 이제 그런 작업들이 이 핫셀에서 이루어지게 되겠습니다. 실제로 방사성 동위원소를 활용해 비파괴 검사용 선원 부품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살펴봤습니다. 방사성 동위원소는 손으로 만질 수 없는 위험 물질이기 때문에 이렇게 방사선 차폐 운반 포트에 담겨 전용 통로로 옮겨집니다. 고준위 방사성 물질을 실험하기 위해 외부와 격리된 핫셀에 방사성 동위원소가 도착했습니다. 방사성 동위원소가 담긴 용기를 리프터를 이용해 들어올리고요. 무엇보다 안전이 중요하기 때문에 모든 과정은 로봇팔이 담당합니다. 선원 부품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방사성 동위원소를 표적 용기로부터 툭툭 쳐서 꺼냅니다. 다음으로 각 용도에 맞게 방사성 동위원소의 양을 조절해서 분류하고요. 이것을 다시 선원 조립기에 장전시켜서 원하는 모습으로 조립합니다. 드디어 비파괴 검사용 이리듐 192 선원이 완성됐습니다. 이 선원 생산용 부품은 구조물의 이상 유무 판별 등에 사용되는데 국내는 물론이고 해외로 수출까지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방사성 동위원소를 활용해서 어떤 연구를 진행하실 계획이신가요? 네, 방사선을 활용하는 분야라든지 그 깊이가 점점 더 더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동위원소를 이용해가지고 암 치료 같은 것들을 할 때 조직 단위로 했다면 지금 이제 세포 단위의 치료를 하는 이제 그런 연구들이 진행이 되고 있고 그다음에 동위원소에서 나오는 에너지라든지 그 방사선을 이용해서 원자력 전지로서 활용되는 것들도 지금 연구가 되고 있습니다.
또한 의료용 동위원소라든지 산업적으로 쓰이는 동위원소를 대량으로 생산할 수 있는 그런 또 다른 연구로가 지금 부산 기장군에 지금 지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로에서 생산된 방사성 동위원소들은 선박, 비행기 같은 두꺼운 물질을 정밀 검사하거나 구조물의 결함을 파악하는 데 쓰이고요. 갑상선암, 간 기능 검사 등의 진단용 방사성 의약품으로도 개발되고 있습니다. 추가적인 연구로가 완공되면 그 활약은 더욱더 무궁무진할 것으로 보입니다. 공항이나 항만, 주요 시설을 출입할 때 보안 검색해 보신 경험 한 번쯤은 있으실 텐데요. 이 보안 검색에는 대부분 X선이나 밀리미터파가 사용됩니다. 하지만 검색 시 신체가 그대로 영상에 노출되기 때문에 사생활 침해 논란이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는데요. 이곳 한국원자력연구원에서는 원자력을 이용해 프라이버시를 침해하지 않고도 멀리 있는 위험물까지 발견할 수 있는 보안 검색 기술이 개발되고 있습니다. 이곳은 양자빔 기반 방사선 연구센터의 고출력 테라헤르츠파 자유전자레이저 실험실입니다. 첨단 가속기 및 레이저 기술을 통해 프라이버시 침해가 없는 공항, 항만용 전신 검색 기술을 개발하고 있었습니다. 이곳은 자유전자 레이저로부터 고출력 테라헤르츠 빔을 발생시키는 실험실입니다. 빛의 영역에는 가시광선, 적외선 등 여러 가지 빛들이 있습니다. 이 가운데 테라헤르츠파는 가시광선과 전자파의 중간에 해당하는 빛인데요. 다른 빛 대비 파장이 긴 테라헤르츠파는 가시광선이나 적외선이 투과하지 못하는 종이나 나무, 옷감 등의 물질들을 잘 투과하고 분석할 수 있어서 엑스레이 보안 검색의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현재 보안 검색 기술은 X선이나 밀리미터파를 사용합니다. 이들은 옷을 잘 투과해 숨겨진 위험물을 확인할 수 있지만 알몸 영상도 함께 노출돼서 사생활 침해 논란이 끊임없이 제기돼 왔죠. 프라이버시 침해로부터 자유로우면서도 식별의 정확도를 높이고 신체에도 안전한 테라헤르츠파 검색 기술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테라헤르츠파를 출력시키기 위해선 전자빔이 필요한데요. 자유전자레이저를 통해 전자빔을 생성합니다. 이때 가장 핵심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언듈레이터인데요. 이 장치의 원리는 나란히 배열한 자석에 있습니다. 주기적으로 교차 배열한 자석 사이로 전자빔이 들어가면 빔이 휘는 과정에서 테라헤르츠파가 발생합니다. 언듈레이터에서 발생된 테라헤르츠파는 레이저 공진기에서 증폭되어 강력한 테라헤르츠파로 거듭납니다. 가속기실에서 만들어진 테라헤르츠파는 관을 통해 옆에 있는 실험실로 이동됩니다. 발생된 테라헤르츠파가 얼마나 물질을 잘 투시하는지 동전을 통해 테스트해보기로 했습니다. 테라헤르츠파를 동전 뒷면에 쏘아서 발생되는 반사 이미지를 측정해 볼 텐데요. 동전 마운트에 동전을 고정하고요. 테라헤르츠파를 발생하기 위한 가속기 컨트롤 시스템을 구동시킵니다. 전자빔 모니터링 시스템을 통해 전자빔의 위치와 크기를 살펴봅니다. 오실로스코프의 전기신호 파형을 통해 발생된 전자빔의 전류를 측정하고요. 전자빔을 언듈레이터에 입사시키면 테라헤르츠파가 발생되고요. 이 테라헤르츠파를 동전에 비추니 동전의 이미지가 카메라에 연결된 컴퓨터 화면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도 박사님이 오셔서 실험 결과를 토대로 향후 테라헤르츠파 활용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실시간으로 찍는 거지? 예, 실시간으로 지금 계획 찍고 있어요. 아주 좋네. 앞으로는 이제 뭐 작은 거 말고 큰 우리 그 마네킹이라든지 좀 실제 사람을 모사할 수 있는 그런 그 보안 검색을 실제적으로 우리 모사할 수 있는 그런 대상물을 가지고 한번 실험을 해보시면 그러면은 아주 좀 더 좀 앞서 나갈 수 있는 그런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아직까지 테라헤르츠파 보안 검색 장치는 상용화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출력이 충분하고 영상을 찍을 만큼의 출력이 충분하고 아주 덩치가 작은 그런 테라헤르츠파 발생 장치가 아직 개발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현재 연구실에서는 테라헤르츠파 발생 장치의 크기를 줄이는데 집중적인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엔 가속기보다 3분의 1 정도 작은 장치인 레이저 플라즈마를 이용해 전자빔을 만들게 되는데요. 이 전자빔을 다시 테라헤르츠파로 만들기 위해 다중방막 고출력 테라헤르츠 발생 장치가 사용됩니다. 이는 앞서 자유전자 레이저 실험실에서 보았던 1m 크기의 언듈레이터보다 훨씬 더 작은 소형 장치인데요. 가스와 레이저를 충돌시켜 강력한 전자빔을 생성시키고 다음으로 다중방막 장치를 사용해 훨씬 간편하게 테라헤르츠파를 만들 수 있게 됩니다. 이 작은 부품이 앞에서 보셨던 약 1m의 크기의 테라헤르츠 발생부를 대체할 수 있는 그런 소형 부품입니다. 불과 한 2cm 크기지만 유사한 성능이나 더 좋은 성능을 나타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테라헤르츠파는 플라스틱 폭탄과 같이 금속 탐지기가 놓치는 위험물을 탐지하고 성분까지 확인할 수 있고요. 무엇보다 신체에 안전하며 개인 사생활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크기의 최소화 등 상용화를 위한 노력으로 공항에서 테라헤르츠파 검색 시스템을 볼 수 있는 날이 머지 않았길 기대해 봅니다. 오늘은 한국원자력연구원을 이끌어갈 옥석 같은 세 분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근데 이 자리에 정말 특별한 두 분이 있으시다고 하시더라고요. 일명 CC라고. 이렇게 두 분이신가요? 아니요, 이렇게. 이렇게인가요? CC면 학부 때부터, 캠퍼스 때부터 같이 만나 오셨던 건가요? 아니요. 캠퍼스 커플이 아니고 센터 커플. 센터 커플의 CC. 네. 옆에서 썩소 짓고 계시는데요. 너무 보기 좋아가지고 저는 부러워서. 가장 로맨틱한 일화 하나라도. 로맨틱한 일화라고 하면은 로맨틱한 건 아니고요. 그냥 연구소 생활이 힘들 때 오빠한테 좀 많이 상담을 하고 생활에 대해서 좀 고민 상담을 하고 그랬었는데 오빠가 많이 조언을 해주고 하면서 좀 멋있어 보이더라고요. 그런 좀 나한테 걸려든 거지. 네, 그런 것 같아요. 걸려들었구나. 이렇게 연구원분들한테 여쭤보면 연구원은 그럴 분위기가 아니라고, 그런 사랑이 싹 트는 분위기가 아니라고, 절대 여기서 만날 일은 없다고 그렇게 대부분 말씀하셨거든요. 그럼 정호 씨가 그런 분들한테 팁을 주자면? 일단 마음에 드는 여자분 있으면 관찰을 잘해서 힘든지 안 힘든지를 일단 파악을 하고 이제 가서 조언을 많이 해주고, 좀 어려운 점이 있을 거예요. 좀 미리 알아서 공부해서 미리 공부를 따로 미리 해서. 공부를 해야 돼요. 공부 안 하면은 도움을 줄 수가 없기 때문에 공부해서 이제 좀 알려주고. 정말 부단한 노력을 하셨었네요. 그렇죠. 옆에서 선정 씨는 뭔가 해탈한 표정으로 계속 보고 계신데요. 저는 모든 장면을 다 봤기 때문에 가는구나, 보는구나, 먹는구나. 몰래 이제 따로따로 퇴근해서 만나고. 밖에서 만나고. 네. 여기 연구실에 들어온 후로 항상 이렇게 즐겁게 사랑도 하시고, 일도 열심히 하고. 일도 열심히 네. 하시고, 선정 씨 일 열심히 하시고, 두 분은 사랑도 하시고. 그럼 연구원에 들어와서 가장 행복했던 적이 있다. 있으면 O, 없으면 X. 한번 들어볼게요. 하나, 둘, 셋. 너무 망설이지 않고 바로 왠지 어떤 게 가장 행복했을지 짐작은 가지만. 네, 어떡하죠? 행복했을 수도 있죠. 너무 행복했겠죠. 너도 결혼해봐.
결혼 장려자가 됐어요. 막 결혼을 자꾸 권장해요. 아, 지금이 딱 어리고 좋은 나이다, 결혼하기. 빨리 결혼해라. 처음 봤어요. 결혼한 남자가 결혼을 하라고 권유하는 거. 다 막 결혼 왜 하냐. 결혼하지 저는 마라. 진짜 좋으니까요. 네. 그럼 선정 씨는 언제 가장 행복하셨어요? 아, 전 연구소에 와가지고 이제 미국을 한 번도 못 가봤는데 이제 무슨 수업 같은 거를 찾았어요. 그 주최 측에서 지원받는 전형이 있었는데 막 썼는데 그게 떨어진 거예요. 아, 그래서 못 가나 그랬는데 박사님들이 그냥 지원해 줄 테니까 가라 이렇게 해서 되게 저희 팀에서 정 오빠도 같이 가고 너무 좋은 거예요, 진짜. 그때 하나씩은 안 가셨어요? 저는 좀 분야가 달라서. 그리고 그때는 안 사귈 때였어요. 그때 안 네. 사귀어서 다행이네요. 그때부터 오빠가 작업을 했던 것 같아요. 그때부터였어요? 왜냐면 선물로 향수를 사다 주더라고요. 제가 되게 열심히 골랐어요, 그 향수. 선정 씨한테 고르라고 해서 하나씩 준 이런 거예요? 거 여자들이 좋아하냐고, 이거 하나 사줄 건데 좋아하냐고, 그래서 제가 이거 좋다고. 그 캐리어가 없어가지고 캐리어를 빌렸어요. 일부러 하나한테. 그거를 빌미로 선물을 하나 좋은 걸 사줘야 되겠다. 캐리어 새 건데 비행기에서 더러워졌다고 선물을 향수를 사줘야 된다는 거였어. 내가 참. 그럼 정말 집에 데려다주고 운전기사 해주고 선물 골라주고 선정 씨는 서로도 어떻게 살아요? 그렇네요. 아니 뭐 저만 하는 게 아니고 네. 다른 사람들도 다 겪는 일이에요. 저만 겪는 게 이 두 아니고. 커플 때문에 다들 그런 일을 겪는 거죠? 네, 같이 끼어 있으면 그럼 선정 씨 뭐 같이 연합군이나 이런 거 없어요? 있죠. 막 누구? 있는데 여기 저기서 구경하고 있어요. 네, 저기 서분이요? 아니 얼마나 쌓인 게 많으시면 직접 이렇게 의자까지 들고 와서 함께 해주시는 거죠? 쌓인 게 많은 건 아니고요. 네. 그게 전 좀 서운했어요. 처음에 요즘엔 그런가 보다 하는데 정호 형이랑 저랑 처음에 계속 일을 같이 했거든요. 그래서 옛날에는 작은 일을 이제 그러니까 막내가 준비해야 될 일 이런 거 할 때 전 혼자 다 했어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딱 사람이 생겨서 나도 이걸 이제 물려주겠다. 그래서 니 보고 아침에 켜라. 근데 정호 형이 이를 보더니 그래도 가서 다 체크해줘야지 하면서 같이 가라고. 같이 보내는 같이 거예요. 가라고. 너무 믿으니까요. 믿음직스러워서. 일을 잘하셔서 원래 그래서 일을 잘해도 피곤해요. 네, 맞아요. 그쵸? 중간쯤 하는 게 좋은데 너무 잘해가지고. 너무 잘해가지고 네, 너무 잘해서 제가 맡길 수밖에 없어요. 앞으로도 쭉 하라는 말씀이시네요. 맞아요. 그냥 하고 있습니다. 무덤을 팠어. 이제 박사님들이 불러요. 잔머리 좀 빌려가면 안 될까? 뭐 이렇게. 만능이네요. 네, 똑똑해서. 만능이에요. 네. 어때요 기분이 좀 이제 풀리시나요? 요 말은 참 듣기 좋아요. 정말 이렇게 서로 사이좋게 도와주시면서 연구도 하시고 이렇게 사랑도 하시고 하는 모습이 참 멋져 보이는 것 같아요. 앞으로도 더 많은 좋은 연구 하셔서 좋은 세상에 이바지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